안녕하세요. 패트릭TV의 민용입니다. 오늘도 역시 분양 전 해야 할 일 시리즈로 분양 계약서 확인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들뜬 마음으로 어떤 아가를 데려오게 될까 고민들 하고 계신가요? 건강하고 예쁜 아가로,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아가를 데려올지도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진짜로 아가를 데려오기 전에 분양 계약서는 도대체 어떻게 작성되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떤 항목들이 빠지면 안 되는지를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양 계약서 확인하기! 와! 물론 설명에 앞서서 분양이라는 건 분양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비해서 분양 계약서를 꼭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분양처에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따로 말씀을 드려서라도 작성을 해주시거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좀 거부하는 곳이라면 분양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여러 장의 계약서들은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가져온 분양 계약서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이유는 강아지를 분양하는 쪽, 즉 판매자가 아픈 강아지를 분양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건강한 아가를 데려와서 계약서와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꼭, 그리고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할까? 그 첫 번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양 후 보장해주는 보장 기간을 확인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보장 기간은 분양 후 15일, 판매 후 15일 보이시죠? 분양 후 15일이세요. 이 기간 안에 발생하는 질병들은 대부분 분양 후에 이제 발생을 했다기보다는 분양 전부터 우리 아가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분양자에게 묻고 해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은 법으로 15일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간혹 기간을 줄이거나 보장기간 혹은 계약서 작성을 없애고 분양가를 조금 내려주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분양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양 후 우리가 이제 약속을 받은 이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의 경우에는 이제 분양한 곳에서 비용을 이제 부담해서 회복을 시켜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혹 아가가 잘못해서 폐사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구입가 전부를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보상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의 경우에는 한번 바이러스성 질병을 앓고 있던 아이가 있던 자리는 아무리 이제 소독을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일정 기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서 다음 아가를 데려오는 것이 좋겠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한번 아팠던 아기를 분양한 곳에서 재분양을 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환불이 가능한지 이런 보상 기준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보장이 안 되는 이유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제 파란색 글씨로 표기된 부분들이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그 내용들인데요.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이 바이러스성 질환을 비롯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아가가 앓거나 그리고 그로 인해 폐사한 경우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가 아픈데 사업자에게 질병 발생 시 즉시 통보해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한 경우, 그러니까 아기가 아팠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고 방치했다가 아기가 잘못된다면 나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아가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방 및 낙상, 뇌진탕, 골절 같은 외상, 그리고 부정확한 시기로 인한 질병들, 뭐 관리 소홀로 인한 그런 질병들,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가치료. 아가가 아팠는데 병원에 오거나 나한테 말을 하고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다가 아가가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분양하고자 하는 아가의 인적사항, 이제 견종, 성별, 그리고 접종을 몇 차까지 했는지, 그리고 분양 가격 정확히 적혀 있는지, 색상, 그리고 특이사항은 없는지, 생일이 언젠지, 분양 시의 건강 상태나 뭐 다른 특별한 사항들이 없는지,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 아가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판매자 성명 보이시죠? 이제 분양하는 곳에서 이제 그 분양하는 곳의 상호명이나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분양하는 곳의 정보까지 제대로 적혔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 구매자 성명, 이제 나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 사항으로 알려주는 곳들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아가가 현재 먹고 있는 사료나 급여되고 있는 사료의 양, 그 밖의 특징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아가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작성된 분양 계약서는 분양처에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는 사람에게도 교부되게 되어 있으니까 꼭꼭 말씀하셔서 계약서를 받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계약서도 이렇게 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앞에 제가 볼펜으로 쓴 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적혀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장은 받아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통 아가들을 분양할 때는 너무너무 들뜬 마음에 아가 얼굴과 그리고 분양 가격 정도만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보는 등 마는 등 사인만 쓱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가가 아파서 이제 잘못되거나 입원을 하게 되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분양한 업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등 회귀한 일들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계약서 작성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분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양 계약서 작성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용이었습니다. 안녕.